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줄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을 또 안겨드릴 전문가 모셨습니다. 반짝반짝한 특종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크게 재미있던 시장이 아니었어요. 네. 좀 특별한 이슈나 새로운 재료가 더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시장은 뭐 지지난주부터 네. 이제 좀 위험한 구간은 좀 지났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은 좀 배제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익이 지금 팡팡 안 나고 있습니다만 수익이라는 것은 모두가 힘든 구간에서 관망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수익이 안 나지만 수익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코스피 지수 3,000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는 시장의 하락에 대한 공포는 분명히 사라졌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조만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야금야금 매집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수가 가두리 장세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들이 갑니다.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강합니다. 결국에 코스닥 쪽에서 좀 더 양호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당장은 수익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에 코스닥과 중소형주를 중심한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시작될 거로 보고 있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펼치면 조만간에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우리 매니저님의 가슴에 있는 저 별, 저 주인공 있잖아요. 바로 네. 노랑풍선 되겠는데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네. 또 수익을 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조금 밀렸어요. 왜 밀렸을까요? 일단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이 시세가 순식간에 났습니다. 일단 네. 이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신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개별적으로 이제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다시 한번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갔다가 좀 밀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이 종목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갔다가 주가가 한번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일부 세력들과 개인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는 점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일단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달성하고 이제 목표가를 달성하고 밀린 상태인데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시세 자체가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에서 일단은 제외를 합니다.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합니다만 이 종목은 아직도 백신 수혜주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백신 수혜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눌림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 가격에서 제가 목표 그 손절가를 제가 24,000원 정도까지 조금 높여드릴 테니까 24,000원 정도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24,0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시도가 되거나 할 때는 저가 매수는 아직까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목표가 달성했고 포트는 제외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할 수도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24,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모두 투어 잠깐만 한번 볼게요. 같은 업종이네요. 그렇죠. 자, 모두 투어가 지금 현재 주가가 강하게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다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흘러내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었죠.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손절가를 제가 22,000원까지 좀 더 낮추겠습니다. 22,000원까지 낮추겠습니다. 22,000원까지 낮추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팔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백신 수혜주들, 여행 수혜주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여행 재개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그런 경계감들이 이런 주가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국을 중심으로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회적인 거래두기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폐쇄하는 그런 정책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여행 재개라든가 또 이런 정책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유지해 볼 만한 종목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랑풍선 다시 한번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22,000원으로 낮추셨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런 어려운 장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따끈따끈한 신상 특종입니다.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초호황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주가가 안 오를 수 없는 모멘텀 같은데요?
그렇죠. 완전 안 실적주네요. 오를 수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조금만 받쳐주면 정말 대단한 시세를 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사상 최대 실적과 업황 초호황, 업황이 좋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바로 이런 섹터들은 전반적인 시장 주변 여건만 조금만 안정이 되게 되면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은 실적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특종 사이맥스 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섹터인가요? 반도체 섹터죠. 아. 일단 뭐 사이맥스는 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참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결국에 이제 시세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맥스라는 종목, 이제 반도체 장비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제 이송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 업체입니다. 뭐 여러분들 반도체 생산할 때 보면 기계 손 같은 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라고 하는 건데 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죠.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반도체 공급이 딸리면서 반도체 업황은 초호황 구매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러한 슈퍼사이클은 최소 내년 이후까지 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제가 사이맥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는 시장 자체만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들은 개별적인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동반해서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약 30조 정도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당초는 삼성전자가 올해는 이제 대규모 투자가 보류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았었는데 워낙에 반도체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메이커들이 이제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장비들의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들의 주가는 자체가 좀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씩 계단 시장세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그런 업황 호전을 바탕으로 실적도 굉장히 지난 2020년에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1000% 그리고 매출액이 100%나 급증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주가가 역시나 최근에 꾸준히 상승 중이고 기관 쪽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올해도 최대 실적 이어진다라고 하셨으니까 단기, 장기 모두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로 보시면은 조금 재미없고요. 원래는 이제 중장기로 보셔야 네. 돼요. 대신에 이제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목표기를 제가 제시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 좀 체크하시 바라고요. 네. 사이맥스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차트 보면서 제가 목표가하고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정말 실적 올해 이제 2020년에 엄청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이 구간이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밀렸던 종목이 다시 시장이 회복되면서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정도로 주가 흐름은 강합니다. 하지만 탄력적인 반등세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다른 종목군들을 위해서 강한 하방 경직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덜 밀린 것이고 시장이 바로 안정되니까 바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요처럼 앞에서처럼 앞으로도 시세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급격한 상승보다는 이렇게 완만한 반등세를 보일 겁니다. 바로 이런 반등을 대비하면서 사이맥스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는 측면이겠고 일단 주가가 직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선에서는 약간의 물량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가 있고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가 이제 여기서는 24,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24,500원 정도면 지금 월봉상 그리고 월봉상, 주봉상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이제 24,500원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24,500원까지 가고 나서도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정권이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성장성과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단기 1차적 목표가를 24,500원 제시드리니까 그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만 원이 뭐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전반적인 장세가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니까 손절가 2만 원 꼭 지키시고 요 정도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맥스 단기 목표가 24,500원이고요. 시장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손절가 2만 원도 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종은 사이맥스였고요. 두 번째 특종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실적이 나왔고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섹터일까요? 실적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실적이 이미 반영이 그쵸. 된 건가요? 일단 올해 내지는 올해 1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가 임박이 됐는데 1분기 실적은 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기 전에 네.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됐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2분기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네.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조금 부진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러면 5G 관련한 종목인가요? 그렇죠. 5G가 워낙에 이제 고생을 많이 시키셔서 그러니까요. 5G 관련 주가가 올라가도 별로 관심들을 안 받으세요. 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된다라고 판단하는 종목은 힘들어도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바닥을 치고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볼 때는 분명히 계속해서 관심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노아이러스라는 종목을 이제 5G 관련주로 이제 처음으로 갖고 왔었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또 5G 관련주로 또 다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5G 관련주들은 워낙에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닥을 쳤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5G 관련주들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너넷 스위치라는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너넷 스위치라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에 있어서 가까운 특정 단말기의 정보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특정 단말기에 있는 정보를 쏴주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5G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5G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올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5G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28GHz 이동통신 구축 장비에 대한 활성화 전담반을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5G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28GHz 쪽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바로 5G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의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저께 제로가 났던 부분이 이제 미국의 자회사는 DGS라는 업체가 네. 바로 이제 캐나다 텔러스라는 업체의 네트워크 통합 관리 솔루션 공급사로 선정됐었죠. 바로 이 다산 네트워크의 성장 가치가 여러 가지로 부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흐름 자체가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전망이라든지 실적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목표가 얼마일까요? 일단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뿐만 아니라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이 종목처럼 최근에 충분하게 과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이나 재료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만약에 부진하게 발표가 되더라도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이겠고요. 네. 그리고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일시적인 악재가 나오거나 내지는 실적 부진이라는 재료가 나오게 되면 잠깐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자.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니까 자 무수하지 말자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 오늘 주가 눌림이 나왔었죠. 이런 눌림을 이용해서 소폭의 반락을 위해서 우리가 저가 매집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요. 목표가를 제가 12,300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반이평선을 뚫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과 호재가 나오게 되면 고점 돌파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눌림을 위한 저가 매수와 함께 목표가 12,3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 9,5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종은 다산 네트워크스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맥스까지 모두 알아보셨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수익을 또 잘 내셨잖아요. 그런 전략은 또 저희가 궁금한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내일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우리 시청자를 보실 때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그런 장세인데 맞습니다. 뜨뜻미지근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었듯이
일부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을 주시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좀 만들어졌고요. 종목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포트폴리오가 좀 안 좋은 종목들 있죠. 포트폴리오가 별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어떤 섹터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무료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3시 50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역시나 3시 50분입니다. 무료 방송에서 또 다양한 전략들 모두 알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특별한 특종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